0세에서 5세 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돌봄 시간이 저녁 8시까지 늘어나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돌봄 기능을 확대한 늘봄 학교가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도입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산형 늘봄 학교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야 합니다. 험난한 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아이들이 그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학교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 부산형 돌봄 교육 프로젝트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일찍 부산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이고 별칭이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늘봄 교육의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이제 퍼블릭 케어를 시행하겠다라는 취지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 방과 후에도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보겠다라는 정도의 취지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수요를 좀 더 확장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희망 학생을 이제 전체 초등학교 304교에 이제 희망 학생 수요 조사를 해서 전원 수용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학년 희망 학생도 대부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25년에는 3학년까지 이 제도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미리미리 준비가 된 건가요? 3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언뜻 볼 때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오래도록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네네. 우리가 한수교육감의 브리핑을 보면 알듯이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가야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은 6시 전후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교육기관의 하교 시간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보다 전이거든요. 오후 3, 4시경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찾으러 갈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형편에 놓여 계세요. 뭐 가령 운이 좋아서 뭐 조부모께서 계신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또 사설 시설에 아이들을 뭐 뺑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경제적 여력이 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 특히 정부와 광역단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하고 나선 것은 저는 매우 시대적으로 아주 옳은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학교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또 돌봄 전담을 하는 그런 교사들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학부모들 속에서도 전적인 찬성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많습니다. 꼭 맞벌이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 뭐 돌봄을 더 해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인지 혹은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8시까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돌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돌봄과 교육은 같지 않습니다. 돌봄의 영역에 필요한 인프라, 인력,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그 각각이 모두 다른데 사실상 지금 재정에 대한 계획도 없고 수요자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 더하여 이 인력으로 현재 학교 비정규직 인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처우는 또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더하여 이 늘봄 교육을 하게 된다면 결국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13시간 정도를 밖에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섬세하지 못한 정책 때문에 지금 약간은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국가와 공공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내 아이를 케어해 주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가족을 위한 영리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경제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사설기관의 아이들이 위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역에 분명히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정신에는 저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현장에 우리 돌봄 인력들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제시한 것은 이제 돌봄 인력 확대를 하고 학교 5개당 매니저를 1명씩 충원해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인력들을 확대해 가서 또 돌봄을 맡기는 학부모들도 만족해야 되고 또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도 만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꼭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 그런 늘봄 정책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 얘기 속에 나왔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참 우리 한국은 이렇게 중장기 대책에서 장기 대책이 참 없다는 게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꼭 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에서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 문화가 동네에 벤치 하나만 설치해도 보수 정권이 잘못했니, 진보 정권이 잘못했니 이 정도의 정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100가지 사업을 하면 100가지 다 비판받습니다. 이 사업은 용기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전 사회에 걸쳐서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결단을 내리고 용기 있게 험한 길을 차고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처럼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을 함께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 이 늘봄 학교의 방침인데 학부모의 그 탄력 근무나 유연 근무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 기업 문화도 뿌리가 내려야 되고 또 어린이 누구나 사교육을 압도하는 이런 최상의 공공 돌봄 그리고 공교육이 차별 없이 받아지는 정책까지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단편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이 돌봄 전담 교사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도 돌봄의 질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종들 간의 업무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충원하는 인력이 말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다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지 그만큼 처우는 되는지 여러 가지 과제가 아직은 남은 상황입니다.